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박스권 바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2670, 2750이 박스권인데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국제유가가 좀 안정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지표가 국제유가였는데 유가가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105달러 넘어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수는 그동안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좀 복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는데 3% 넘어가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2.7, 2.8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지표는 안정됐는데 지수는 많이 빠졌다면 일부는 좀 만회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이고 추세로 더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장기 차트로 보고 계시다시피 뭐 2000년대 초반에나 보던 달러 인덱스 10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지표 중에서 달러 인덱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 빠진 거를 복원시킨 게 오늘의 흐름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은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들은 미국 시장이 저녁에 올라갈 것 같아서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뭐 되게 잘 나온 건 아닌데 눈높이가 되게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쇼크는 아니네. 그동안의 주가는 터무니없이 많이 빠졌는데 그 정도 빠질 정도 실적은 아니구만 하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뭐 미증시 어차피 올라갈 건데 좀 올라가 두지 뭐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결국에는 밀렸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이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거 방송하고 어떤 분이 TV 경제방송에서 이거 하셨다며요. 이 차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200선에서 이제 여기서는 좀 돌릴 것도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SK하이닉스도 사실 200선이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즈음 되면은 좀 반등할 것 같으니까 좀 걱정보다는 일단 올려놔도 되겠다. 삼성전자는 비록 이제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2600 초반은 지지선, 삼성전자도 지지선 갖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매수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오늘 뭐 장중에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 법안 투자라든가 지급 준비율이라든가 인프라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중국이 그동안은 좀 속을 썩였는데 얘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이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약간 매도가 줄었죠. 코스닥은 되게 많이 팔았고 했는데 선물 사고 풋옵션 팔고 이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기관에서 연기금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투신이 매수하는 제법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한 게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 3,300억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한 2,500억 정도 판 거 빼면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빨간색이 더 많아졌잖아요. 삼성전자 빼면 서비스 업종 삼성전자 빼면 100억 원 이상 매도한 업종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순매수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빼놓고는 매수로 돌렸다.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조금 안도감을 더 준 게 아닌가. 여기 이제 기관들도 같이 거들어주면서 시장이 올라갔고 반면 이제 코스닥은 은근히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펄어비스, 그다음에 이제 애플 출시 연기설 제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삼성전자 출하량 감소 뭐 관련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쪽 종목들이 좀 고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수 자체는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좀 변화가 생긴 거는 긍정적. 근데 이게 뭐 희망 고문만 계속 시켜서 순매수 2천억 원, 3천억 원 유입되고 3일 연속 들어와 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한 번도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돌리는지를 봐야 기술적 반등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계속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봉상 달러 차트 기준으로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거나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둘 다 해결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치가 나와지면 지수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보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짝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더 밀고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이 즈음에서는 이제 다 해결됐어.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죠. 이게 달러화가 강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유럽,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가면서 또 소비가 위축될지도 몰라,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유로화가 너무 약해져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모든 악재를 한 방에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103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다음 주 0.5%포인트로 확정이 되면 0.75까지는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버슈팅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 103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사실 100 넘어가면 좀 오버긴 한데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게 이제 꺾여줘야 원달러 환율도 빠지고 지수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요거 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탁금인데, 최근에 3일 증가되고 하루 빠지고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비율이 이렇게 되지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하루 정도 이탈하더라도 또 한 2, 3일 유입되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예탁금이 증가가 되면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안 그래도 주식도 좀 싸져 있으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의 증감 비율 한 2대1 또는 3대1 정도의 증감 비율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싸졌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돈을 넣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LG화학을 제가 웬만하면 종목을 뽑아서 안 넣는데, LG화학이 뭐 워낙 두드러지게 이제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철강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뭐 곡물 관련주들 오늘 급락했죠. 뭐 한일사료인가요? 그게 어제 15,300원 같은 게 오늘 장중에 9,400원까지 갔잖아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건설, 철강, 금융,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성 종목,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쪽에 집중되기보다는, 물론 여기 철강, 금융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조금 정책을 좀 더하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내일장 정도에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붙어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보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이 이제 중요한 위치로 온 것 같은데, ADR입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그러니까 75면 하락 종목수가 20일 동안 25% 정도 많았던 거고, 120이면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20% 정도 더 많았다. 그래서 120이면 과매수, 75 이하면 과매도, 보통 그 정도 보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7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면 과매도권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뭐 폭등하지 않는 한 코스닥이. 그래서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에서 보이시다시피 75 밑으로도 터무니없이 내려간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보통은 이 즈음 내려가면 어지간하면 종목들이 좀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 그동안은 좀 얘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은 제가 뭐 실적주만 얘기했었는데 좀 낙폭에 좀 유난했던 종목들이라든가, 또 이제 기관들이 새로 입질하는 종목들, 또 당연히 실적주들,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지표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금씩 낙폭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공부도 또 오늘 특징적인 게 있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또 많이 같이 또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